네, 오늘 아침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 챙겨보는 시간 증권가의 오늘입니다. 자, 로엔알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권가에서 내놓은 세 가지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CJ E&M인데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던 1분기 하나금융.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광고가 워낙 위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 편성이 되면서 예견된 실적 부진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3분기부터 주가 반등 트리거 집중해보자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는데요. CJ E&M 좋아질까요? 어떠세요? 네, 일단 뭐 CJ E&M은 굉장히 좀 아쉬웠던 또 사업 분야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제 미디어 콘텐츠들 그중에서 이제 디지털 산업화라고 이제 관련 지을 수 있는 뭐 OTT 사업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계속해서 이제 드라마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흥행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CJ E&M과 그리고 이제 좀 유사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뭐 JYP 엔터, SM 엔터 같은 이러한 영화와 공연 관련 사업 분야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코로나19 피해를 이제 직격으로 이제 맞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말 연초에 엄청나게 많은 행사들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분기 실적의 부진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그렇다라고 한다면 CJ E&M 실적이 계속해서 바닥으로 갈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시 이제 경기 재개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집안에 머물러 있던 국민들이 이제 밖으로 또 나오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화 산업 혹은 공연 산업의 회복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사한 섹터로는 아무래도 여행주를 좀 예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행주들도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강했던 섹터입니다만은 최근에 코로나 완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상승을 한 만큼 CJ E&M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시점의 문제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올라갈 것이냐? 일단 저는 최근 들어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는 CJ E&M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는 지금도 굉장히 또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대에 지금 놓여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CJ E&M인데 지금부터 매수해보자 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열어볼게요. 원익 IPS인데요. 올해 3분기가 투자의 적기다. 삼성증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았는데 낸드 장비 매출이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이 투자 지연, 수요 회복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 3분기부터 투자해봐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주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언제는 선반영, 언제는 후반영이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또 이제 거기에 이러한 반도체 소부장, 부품을 이제 납품하는 기업들,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또 탄력성 있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로 피해가 있었던 실적이 좋지 않았던 4분기, 1분기에도 장비에 대한 투자, 이 기술력에 대한 투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꾸준히 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 해당 기업의 부품과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의 실적은 비교적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해외 업체들과의 초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공격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또 하나가 있다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에 다시 한번 불붙을 수 있는 무역 전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우리가 계속해서 포트에 좀 편입을 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사실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 탄탄한 모사에 그러니까 즉 이제 납품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원익 IPS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지속적인 체크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는 쌍용 양회입니다. 원가 절감의 힘 유안타에서 올렸는데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녹록지 않은 업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성장 기조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저는 쌍용 양회 하면은 바로 배당이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뭐 쌍용량이 하면 두 가지를 좀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바로 이제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다시피 고배당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주가가 조금 조정받을 때마다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쌍용량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 경협주 관련주로도 굉장히 또 테마적으로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뭐 김정은 위원장 건강 악화설이 있으면서 경협주와 대북주가 시속 게임을 하면서 왔다 갔다 지금 상승과 하락을 좀 보이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번 공개석상에 나타남에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비교적 탄력적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쌍용량해가 지금 이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포트 제목 보시다시피 원가 절감의 힘, 바로 이제 원가 절감이라고 한다는 건 해당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에 저는 양호한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 국내에서의 코로나 완화 소식은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은 괜찮아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쌍용약에는 북미 시장에도 지금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미국 시장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동안 수출하지 못한 이 부분이 2분기, 3분기에 어느 정도의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수적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매력 포인트는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양회 고배당의 매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까지도 오늘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가 원픽으로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하나씩 좀 제가 순서를 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난밤에 이 나스닥 중심으로의 기술주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이 포함되어 있는 원익 IPS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CJ ENM 대형주를 네. 우리가 이제 편입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쌍용량에는 실적적인 부분보다도 어느 정도 이 경협 테마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테마주의 이 흐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은 가장 높은 게 쌍용량일 것이고 네. 오늘 그래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은 원익 IPS가 아닐까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CJ ENM 좀 멀리 보고 긴 호흡으로 가져가자라는 평가 내려주셨고요. 흐름 놓고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가의 오늘이었습니다.